한국군이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대폭 늘린 군함 발사용 현무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군함 발사용 현무포 미사일을 개발하고 난 뒤 KDDX 이지스 구축함과 핵잠수함, 항공모함 등에 탑재할 계획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채널명 대곡우려제국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대국 한국이 기존에 개발하던 군함 발사용 현무투 탄도 미사일뿐만 아니라 사거리와 파괴력을 대폭 상승시킨 괴물무기 현무포 미사일의 개량형을 군함용 미사일 발사대인 KVLS에 장착하려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순간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방식의 현무포 미사일은 기존의 현무3 순항 미사일에 비해 파괴력이 매우 크고 속도도 마하 10 이상을 기록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을 갖추고 있죠. 한국의 영원한 주적인 중국과 일본에서는 이 같은 현무포 미사일을 요격할 수단이 전혀 없다는 것을 국방부는 파악했으며 현무포 탄도 미사일을 대량으로 군함에 탑재시켜 화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국의 국방부 장관이 국방과학연구소의 대전 본사를 방문해 군함 발사용 현무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용 SLBM 현무 미사일 등 군함에 탑재할 개량형 현무 미사일의 연구개발 진행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문만 무성했던 현무포 미사일의 KVLS 버전이 진실로 밝혀졌습니다. 2017년 한국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사거리와 탄두 중량 제한이 없어지면서 더욱 강력한 현무 미사일 개발에 나선 바 있으며 국방과학연구소는 지상에서 발사하는 지대지 현무 미사일을 현무 41 미사일로 명명, 군함에서 발사하는 함대지 탄도 미사일은 현무 42,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 탄도 미사일은 현무 44로 명명한 것이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 현무 41은 탄두 중량이 최소 2톤가량, 엔진 개량 시 6톤까지 늘어나며 현존 최강의 벙커버스터인 GG57 대비 최소 4배 이상의 관통력을 보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강화 콘크리트는 24m 이상, 일반 지면은 180m 정도를 뚫을 수 있어 사실상 전술핵급 위력에 달하는 현무 미사일은 벙커버스터 버전과 고폭탄 버전으로 나뉘며 고폭탄 버전의 현무 미사일은 관통력 대신 파괴력을 대폭 향상시킨 새로운 형태의 현무 미사일입니다. 이러한 현무포 미사일을 한국 해군의 항공모함과 KDDX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하려는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왜 한국군은 항공모함에 현무 미사일을 탑재하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일까? 항공모함에 미사일을 장착하는 사례는 러시아의 어드미럴 쿠즈네초프급 중항공순양함이 대표적입니다. 러시아군은 항공모함에 미사일을 탑재하는 방식이 태평양 같은 넓은 바다를 지키기보다는 한국의 동해처럼 좁은 해역인 흑해의 경우 연안방어 작전에는 기존의 항공모함보다 미사일 항공모함이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했으며 항공모함과 미사일 순양함을 합친 중항공 미사일 순양함을 건조했습니다. 러시아의 쿠즈네초프급 항공모함은 미사일 발사대인 VLS를 항공모함 활주로 밑에 장착, 무려 미사일 발사대를 192셀이나 탑재해 항공모함의 공격력과 파괴력을 대폭 상승시켰습니다. 중항공 순양함의 공격 전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전투기를 출격시킨 다음 빈갑판의 밑면에 위치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형식이죠. 결국 러시아 해군의 쿠즈네초프급은 소련 해군의 해군 전략을 이어받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는 전략 플랫폼 중 하나로 등극했으며 적군의 항공 전략을 견제하는 전투기도 동시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활주로에 공간을 만들 수 있는 KF-21 전투기를 사용할 경우 갑판 밑에 현무포 미사일을 탑재하는 방식은 항공모함의 화력을 대폭 증가시킬 것이며 이외에도 세종대왕급 구축함과 광개토 배치3 구축함, KDDX 구축함 등 현무포 미사일은 한국 해군의 미사일 발사 시스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한국 영토 독도를 지키는 한국 해군의 강대한 군사력, 더욱 강력해지는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놀라운 변화에 높은 자긍심을 가집시다. 한국이 항공모함 건조와 해군용 현무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소식을 듣자 진심으로 경악해버린 일본 네티즌들, 일본 커뮤니티, 마토메 스레드에 올라온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번역해봤습니다. 한국이 만드는 항공모함보다는 원자력 잠수함이 더 위험하다. 가장 느낌이 안 좋은 건 건조된 원자력 잠수함의 기술력으로 SLBM 탄도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구현하는 거야. 한국과 전쟁 시 방위성과 해상자위대는 세상에서 사라져버려. 탄도미사일과 항공모함 건조는 과거의 복수를 위해 일본을 적대국으로 지정하려는 한국의 야망인가?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행동이니 그만두었으면 좋겠는데. 한국은 기존에 보유한 어느 정도의 미사일 기술도 있으니까 이것을 항모 같은 대형 전함에 탑재하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겠지. 그렇지만 극동아시아 주변국에서 반발이 상당할 거야. 이제 일본은 해상 자위대를 위한 원자력 잠수함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광범위한 영해에서 한국의 돌발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미국처럼 SLBM 미사일까지 탑재하고 미사일 보복을 통한 억지력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일본에서는 탄도 미사일이 없을 뿐더러 개발하는 게 부담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발전하는 건 무리겠지. 항공모함과 탄도미사일 따위 모두 한국의 GDP 대비 엄청난 계획이다. 중국군이 두 개를 유지하기 위해서 큰 손해를 보고 있잖아. 한국이 중국군처럼 예산을 낭비하는 상태가 되면 일본으로서는 경제전쟁에서 수고를 덜 수 있어서 기쁠 뿐이다.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최대치로 갖춘 한국의 이지스 구축함과 항공모함, 호위함들은 상륙부대를 호위하면서 상륙을 지원한다는 독침 전술에 특화된 함대들이야. 미일과는 운용 목적 자체가 달라서 그렇게 된 거니까 한국 해군의 실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 탄도미사일은 모르겠지만 항공 전투는 일본이 승리한다고 확신이 들어. KF-21처럼 불분명한 전투기를 탑재한 항공모함이 항저대 F2 전투기와 싸운다면 일본은 승리할 자신이 있다. 미사일을 개발한 시점에서 유엔에 제재한 건이다. 남북 모두 사이좋게 경제 제재 당해봐라. 일본에서는 통화 수업을 절대 해주지 않을 테니까 각오해. 일본은 한국을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지만 중국으로부터 분명히 경제적 보복을 당한다. 적어도 지금 상태로는 한국의 미사일 항공모함은 꿈이야. 건조까지 완료하는 건 중국의 심기를 건드린다. 일본이 보유하니까 한국도 원하는 정도겠지. 일본과 달리 영해가 작은 나라가 항공모함을 보유해도 그다지 의미가 없지요. 그런 항공모함에 미사일이 발사되어도 그다지 의미가 없지요. 한국이 해군용 현무 미사일을 개발해 각종 군함에 탑재하려 하자. 일본 네티즌들은 현실 파악 못하고 헛소리를 하고 있군요. 한국 영토 독도를 지키는 현무 미사일은 일본과 국지전 발생 시 일본 영토를 박살내버리는 대전략 무기로 활약할 것입니다. 영상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채널명 대고구려제고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